자, 우리는 n회독이라는 이 교재 가지고 수능 대비를 할 거고, 자, 학원에서 하는 요 녀석은 정말 최소한이야. 그렇지? 이것만 해가지고 3등급 맞아야지, 이것만 해가지고 2등급 맞아야지, 그게 아니야. 그렇지? 여기에 추가로 너네들이 뭐 기출문제집 같은 거 한 권 정도 더 추가해가지고 풀어주면은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 너무 두껍지 않은 걸로, 그렇지? 너무 두껍지 않은 걸로 해가지고 풀어주면 좋아. 그렇지? 자, 그래서 n회독이라는 이 책이 몇 권으로 구성이 돼 있냐? 2권으로 구성이 돼 있어. 그래서 1권이랑 2권 이렇게 2권 있어. 알겠지? 자, 1권에서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최근 3개년 기출만 들어가 있어. 알겠지? 2권에서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역대 기출문제집이 기출문제들 중에서 좀 괜찮은 문제들만 뽑아놨대, 얘들이.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9월 모의고사까지 각 과목별로 1권을 다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알겠지? 충분히 끝낼 거야. 뭐 두껍지도 않아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수원, 수투, 그리고 선택 과목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1권 끝내는 게 목표야. 오케이? 1권 끝내는 게 목표야. 자, 1권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디 보자. 우리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볼 건데 8페이지를 보자. 8페이지. 자, 유형별 기출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 자, 이 문제집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형별 기출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어떤 유형이 몇 번 문제로 출제가 돼 있는지 쫙 해놨는데 보면은 유형 1번 해가지고 n제곱근 해놨네. 자, n제곱근 뭐야? 쭉 보니까 2025년도 5월에 한 번 출제되고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어. 맞지? 수능에는 단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어. 올해도 안 될 거야. 알았지? 올해도 출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파트야. 이 파트는. 자, 유형 2번에서 지수법칙에 계산해가지고 나왔는데 계속 출제가 됐네. 그치? 수능 때까지 전부 다. 맞아? 뭐야? 1번 문제야, 1번 문제. 1번 문제는 항상 지수법칙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그 1번 문제는 항상 출제된다. 자, 3번 보니까 지수법칙에 활용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언제 2024년도에만 딱 한 문제 출제됐어. 그치? 어떤 문제인지 기억도 안 나. 나도. 오케이?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인지 좀 이따 보고 이런 문제는 출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유형 4번 보니까 유형 4번은 로그의 성질과 계산입니다. 로그의 성질과 계산 보니까 어때? 2025년도까지는 출제가 잘 안 되다가 2025년도 수능에 딱 한 번 출제되더니 계속 출제가 돼. 2026년도는. 그치? 그래서 올해 너네 지금 모의고사 보는데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일 거야. 알았지? 그래가지고 올해도 로그 계산 쪽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자, 로그의 정의와 성질에 대한 문제도 쭉 했는데 2026년도에는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어. 알았지? 그래서 2027년도 너네 지금 보는 수능에도 지금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이 파트는 나올지 안 나올지. 자, 그런 식으로 어떤 유형이 출제가 되고 어떤 유형이 출제가 잘 되지 않는지 전부 다 지금 쫙 나와 있단 말이야. 알았지? 항상 출제가 잘 되는 유형이 지금 따로 있잖아. 우리는 그 유형만 좀 본격적으로, 알겠지? 집중적으로 해보면 된다고. 알겠어요? 모든 유형을 다 할 필요도 없어. 알겠지? 나오는 유형만 하면 돼.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쭉 보면은 자, 9페이지 바로 옆에 보면 오지선답 및 단답형별 최고 오답률 해가지고 나와 있네. 뭐 킬러 문제가 제일 오답이 많겠지 뭐 해가지고 살펴보니까 뭐 3월 15번이라든지 6월 22번 같은 게 오답률이 좀 크대. 자, 어떤 문제들이야? 우리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들. 그치? 이런 문제들을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의대 변별 문제라고 하거든. 맞추면 의대 가고 못 맞추면 의대 못 가고. 근데 다행히 우리의 목표는 의대가 아니잖아. 그치? 건드리지 말자고. 오케이? 이거 틀렸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우리는 풀 수 있는 것만 풀어볼 거야. 자, 그래서 10페이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한번 떠올리고 갈 겁니다. 자, 처음에 나와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 거듭제곱근의 성질부터 나와 있습니다.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뭐가 안 나와? 절대로 수능시험에 나오지 않아. 그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성질 한 번만 살펴보고 갈 거야. 자, 거듭제곱근의 성질 해가지고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는 이 공식은 뭐해? 싹 다 지워버려. 우리는 이 공식 외우지 않습니다. 알지? 이 공식 외우지 않을 거야. 자, 거듭제곱근의 성질 중에서는 너네는 뭘 알고 있어야 되냐? 그 옆에 뭐 공간 있는 데가 살짝 적어놓고 갈게. 어디 보자.
A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 한번 체크할 거야. 알지? 자,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뭐 하는 거야? X를 n제곱해서 A가 나오는 X값을 찾아주는 거지. 알지?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녀석을 A가 0보다 클 때랑 A가 0일 때랑 A가 0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 n이 짝수일 때랑 n이 홀수일 때로 나눠서 개수 따져줬었네. 그치? 자, n이 짝수였으면은 A가 0보다 크면 몇 개 나왔어? 2개 하고 나올 거라고. 그치? 자, 이때는 1개, 이때는 0개. 홀수일 때는 0보다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항상 1개씩 나온다. 그치? 자, 여기에 대한 문제는 이제 요새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 형태이긴 하지만 우리는 꼭 기억은 하고 계셔야 돼. 알겠지? 기억해 놓고 계십시다. 자, 그 다음 지수의 확정과 지수 법칙에 대한 거는 2점짜리로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떠올리고 가면은 지수 법칙. 자, 지수 법칙은 책에 써 있으니까 굳이 안 적어도 돼. 지수 법칙은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뭐하고 나오고 A의 m 더하기 n제곱 나오고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뭐하고 나올 거야? A의 m제곱 빼기 n제곱하고 나올 거고. 맞지? A의 m제곱에 n제곱하면 뭐하고 나올 거야? A의 mn 모양으로 나오겠네. 자, 그 다음 또 뭐 있어? A, B의 n제곱이 A의 n제곱, B의 n제곱, B분의 A의 n제곱이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 모양으로 나올 거라고. 그치? 지수법칙. 자, 지수법칙 이렇게 계산하는 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고 추가로 우리는 뭐 알고 있어야 돼? 아, A의 0제곱은 1이구나.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분의 1이구나.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구나. 역수되는구나. 그치? 오케이? 지수에서 음수 나오면 역수되는구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A의 n분의 1제곱은 n제곱근 루트 A하고 거듭제곱근으로 나타내주는구나.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맨 위에 이거 성질 외우지 않을 거야. 오케이? 외우지 않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한 것만 한번 문제 해결해 볼게. 어려운 문제들 안 나오니까. 자, 보자. 12페이지부터 대표 문제 살살살 풀어줄 테니까 너네가 뭐 다시 한번 풀어봐야 돼. 알았지? 해설 막 보이는 대로 적으면 안 돼. 너네 고민해보고 풀어봐야 되는 거야. 자, 1번 보자. 전체 집합이 x바 마이너스 5부터 책 있어 없어? 이 똥강아지. 자, 1번 보면은 x가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해서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에 대해서 a란 녀석이 a바 a는 x의 n 4제곱근 중에서 자, b는 x의 실수인 세제곱근이야. NA가 9고 NB가 7이 되도록 하는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한번 해보자. 실수인 4제곱근, 실수인 세제곱근, 실수인 세제곱근. 자, 그래서 전체 집합을 일단 나타내보면 마이너스 5부터 5까지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 해서 총 10개가 나올 거고, 그치? 총 10개가 나온 상태에서
자, A라는 녀석은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의 개수야. 그치? 자, 그러니까 짝수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의 개수를 찾아줄 거라고. 그럼 짝수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건 2개 아니면 1개 나온다 이거요. 맞지? 아니면 0개 하고. 맞아. 그치? 자, 그런데 그 개수가 그렇게 되는 개수가 몇 개 나왔대? 9개 나왔대. 그치? 홀수개 나왔으니까 뭐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겠어? 1개 나오는 게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겠네. 맞지?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요 x는 요걸 보고 x는 뭐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0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맞지? 자, 0을 제외하면은 몇 개 나왔어? 8개 남았네. 그치? 8개 남았어. 자, 그럼 실수인 게 8개가 되려면은 하나당 2개씩 나올 거니까. 그치? 양수인 게 몇 개 있어야 되겠다고? 4개 있어야 되겠다고. 맞아. 자, 그래서 양수인 게 4개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맞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보니까 B는 7개 나왔대. 근데 B는 뭐야?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야. 그치? 홀수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건 항상 몇 개 나올 거라고? 1개씩 나올 거라고. 그치? 자, 그래 놓고 나서 총 7개가 나올 거니까. 실수인 게 총 7개가 나올 거니까. 맞아. 자, X에는 원소가 몇 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7개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고. 이해됩니까? 됐어?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럼 총 원소의 개수가 7개인 상태에서 양수가 4개 있고 0이 하나 있으니까 음수는 몇 개 있을 거야? 2개 있어야 되겠네. 그치? 그래야 총 7개의 원소가 나올 거야.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렇게 되는 x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럼 x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려면은 자, 양수 중에서도 제일 큰 거 택해야 되고 음수 중에서도 제일 큰 거 택하면은 그치? 더했을 때 최대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x는 어떤 모양이어야 되겠어? 음수 중에서 2개 뽑아야 되는데 제일 큰 거 뽑을 거라고. -2랑 -1이 있어야 되고. 오케이? 또 0도 있어야 되고. 양수 중에서는 4개 뽑을 건데 제일 큰 거 4개 뽑으면 되겠다고. 그래서 2, 3, 4, 5 있어야 되겠대. 그치? 자, 그래서 x의 집합 이런 식으로 구성해가지고 만들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치? 자, 그래서 집합의 형태를 해석을 하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 필요한 정보들을 이끌어내는 게 조금 쉽지만은 않아. 그치? 쉽지만은 않아. 근데 다행히 뭐라고? 출제 안 될 거라고. 그치? 이 녀석은 출제 안 될 거야. 자, 그 다음 유형 2번으로 가보자. 유형 2번 가보면 자, 제일 좋아하는 문제, 그치? 1번 문제. 4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 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옛날에는 수능이 요새는 이제 더 표지가 있잖아, 표지. 그치? 표지 있어가지고 맨 첫 페이지가 안 보이잖아. 맞아? 근데 옛날에는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시험지 받으면 애들이 이렇게 보고 첫 페이지는 다 이제 암산으로 푸는 거지. 그래서 시작하면 딱딱딱딱 네 문제 풀고 이제 다음 점부터 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요새는 안 되니까. 그치?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너네들 쉽게 풀고 넘어갈 줄 알아야 된다. 암산은 안 되더라도. 자, 그래서 유형 2번 보면 4의 4분의 1제곱이랑 2의 2분의 1제곱 계산하래. 자, 그럼 얘는 4는 2의 제곱의 4분의 1제곱이고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2에 곱해서 2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 더하니까 2의 1제곱이네. 2야. 쉽게 그냥 계산하고 넘어가면 되겠다. 알겠어요? 자, 이 파트는 쉬우니까 문제가 많긴 해도 우리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유형 3번으로 갑시다. 유형 3번. 자, 4점짜리 문제로 조금 어려워. 지수의 활용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풀이 안 지울 테니까 나중에 너네 한 번 더 풀어보고 고민해봐.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x의 n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x의 2n제곱 마이너스 8은 0에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 하고 나왔을 때 n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자, 한번 해볼 거야. 자, 두 개 곱해서 0 나왔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어? 자, 앞에 게 0이거나 또는 뒤에 게 0하고 나오면 되겠지? 맞아. 자, 그래서 넘겨주니까 x의 n제곱이 8이거나 또는 x의 2n제곱이 8하고 나왔어.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실수인 거 몇 개 나와? 한 개 나와, 두 개 나와? 실수인 게 한 개 나온지 두 개 나온지는 누가 결정해줘?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결정해줘. 근데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케이스 나눠줘야 돼. 그래서 뒤에 있는 거부터 볼게. 얘는 x의 2n제곱이 8 나오는 거야. 그럼 얘는 실수인 게 한 개 나와, 두 개 나와? 얘는 무조건 두 개 나와. 왜? 얘가 짝수니까. 그치? 얘는 무조건 두 개 나오는 거야. 근데 얘가 한 개 나오는지 두 개 나오는지를 모르는 거야. 알겠어요? 정신 차려. 자,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줄 겁니다. 첫 번째, 만약에 n이 짝수라고 얘기를 하면, 그치? n이 짝수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x의 n제곱이 8이 되는 실수인 것도 몇 개 나올 거고, 두 개 나올 거야. 그치? 자, 그 두 개는 어떤 모양으로 생겼을 거야? 2의 세제곱이라서 x는 2의 세제곱에 n분의 1 하는데 앞에 풀마가 붙는 모양으로 나올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결국 여기서 찾아주는 x는 뭐 나와? 2의 n분의 3제곱이랑 마이너스 2의 n분의 3제곱 모양으로 나올 거야. 알겠어요? 자, 두 번째 x의 2n제곱이 8, 즉 2의 세제곱으로 나와 있으면 나중에 너네가 다시 풀어보라고. 풀이 적지 말고. 알겠어? 풀이 안 지울 테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x는 뭐하고 나올 거야? 풀마 해놓고 2의 세제곱에 2n분의 1 모양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x가 뭐가 나와? 2의 2n분의 3 또는 마이너스 2의 2n분의 3하고 두 가지 형태가 나올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랬을 때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 나온대. 그래서 2의 n제곱분의 3이랑 마이너스 2의 n제곱분의 3이랑 2의 2n제곱분의 3이랑 마이너스 2의 2n제곱분의 3을 곱해서 마이너스 4 나온대. 말이 돼, 안 돼? 말도 안 돼. 왜? 얘는 지금 음수가 두 개 있으니까 곱해서 양수 나오거든. 맞아? 근데 얘는 음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같아질 수가 없어.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n이 짝수면 안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 n이 홀수구나. 라고 들어갈 거라고. 그치? 자, 그럼 n이 홀수면은 x의 n제곱이 8, 즉 2의 세제곱 모양으로 나왔을 때 홀수인 거는 몇 개 나올 거라고? 딱 한 개 나올 거라고. 어떤 모양으로 딱 한 개가 나와? 2의 세제곱에 n분의 1제곱으로 딱 한 개가 나오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은 x는 결국 여기서는 2의 n분의 3 나올 거고 옆에 있는 x의 2n제곱이 8, 즉 2의 세제곱 나오는 거는 좀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2의 세제곱에 2n분의 1제곱이니까 x는 2의 2n분의 3 또는 마이너스 2의 2n분의 3 모양으로 나올 거란 얘기야. 알겠어요? 자, 그랬을 때 모든 녀석들의 곱을 찾으래. 그래서 2의 n제곱분의 3이랑 2의 2n제곱분의 3이랑 마이너스 2의 2n제곱분의 3을 곱한 게 마이너스 4 나온대. 이건 말이 되네. 그치? 얘도 음수 나오고 얘도 음수 나왔으니까. 맞아요. 자, 이제 지수법칙 쓰려고 양변 플러스로 바꿔버리고 지수끼리 더하자. 그럼 2의 n분의 3 더하기 2n분의 3 더하기 2n분의 3이 2의 제곱 모양으로 나와서. 그치? 자, 이것만 계산하면 돼. 이렇게 더하니까 n분의 3, 이렇게 더하니까 n분의 6 나오네. 그래서 n은 3이구나 하고 찾아줄 수 있겠지. 알겠습니까? 그치? 자,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형태 문제. 구하라는 거 구했나?
n 구하는 게 문제예요? 맞네? n 값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앞에서부터 지금 22번까지 지수에 대한 문제 쭉 나왔어. 알겠지? 시간 줄 테니까 좀 풀어보고 그 다음으로 갑시다. 자, 지수까지는 뭐 2점짜리 문제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볼 수 있었을 것 같고 로그 파트로 들어갑시다. 자, 로그의 개념부터 한번 살짝 살펴보고 가면은 로그는 어떤 개념이 있지? 자, 일단 기본적으로 a의 x제곱을 n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수편을 로그편으로 로그편을 지수편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 그치? 자, 그래서 로그 a의 n이 x다 할 거고 자, 로그에서 여기 써있는 이 녀석은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고 미치라고 불러주고 여기 써있는 이 녀석은 뭐라고 불러주고 진수라고 불러줄 거야. 자, 그랬을 때 로그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 있었어? 밑과 진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밑의 조건은 뭘 가지고 있지? a는 0보다 크고 a는 절대로 1이 되면 안 된다. 또 진수에 있는 녀석도 항상 0보다 크다. 자, 이 녀석은 로그를 관통하는 녀석이야. 꼭꼭꼭꼭 체크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로그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일단 저거부터 체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밑과 진수의 조건부터. 오케이. 그래서 자, 그거 가지고 이제 로그 계산하는 거는 이제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한번 쓱 보고 가면은 자, 첫 번째 로그 a의 1은 항상 0 나오고 로그 a의 a는 1 나올 거야. 두 번째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은 진수끼리 곱해주면 되는 거고 세 번째 로그 a의 m 뭐 요 녀석은 다 책에 써있지 굳이 적을 필요 없어. 로그 a의 n분의 m 하고 나와 있고 네 번째 로그 a의 m에 k제곱 돼 있으면 k 밖으로 빠져나올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또 어떤 공식 찾아줄 수 있었어? 결국 로그는 밑을 같을 때만 더하기 빼기 할 수 있으니까 밑을 같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해. 그래서 밑변환 공식 떠올려줄 수 있어야지. 자, 밑변환 공식은 로그 a의 b가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하고 밑에 조건만 만족하면 어떤 숫자를 가지고 쓰든 상관없다라는 게 밑변환 공식이고 자, c를 b로 만들면 분자가 로그 b의 b니까 1 나올 거야. 그래서 로그 b의 a분의 1.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한다고? 밑과 진수가 자리 바꾸면 역수가 된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맞지? 자, 추가적으로 6번 로그 a의 p 곱하기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c의 a 하면은 1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밑과 진수가 순환적으로 나온 거 곱하면은 1 나온다 정도 알고 있으면 좋고 자, 7번 로그 a의 m제곱에 b의 n제곱 모양 나와 있으면 자, 밑에 있는 지수는 분모로 빠져나오고 진수에 있는 지수는 분자로 빠져나와서 로그 a의 b가 된다. 이런 공식도 있었지. 맞지? 자, 8번 또 뭐 있었지? a의 로그 b의 c제곱하고 돼 있으면은 a랑 c랑 자리 바꿀 수 있어. c의 로그 b의 a하고. 알지? 이러니까 오케이. 이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공식입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로그 성질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도 이제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될 거야. 자, 거기에 대한 거 몇 문제만 같이 풀어보면은 넘겨보자. 끝이네. 자, 유형 2개 정도밖에 없대. 로그 파트. 자, 로그 뭐 요번 수능에서도 거의 3점짜리로 많이 나올 거고. 알겠지? 3점짜리 문제 위주로 여러분들 많이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 자, 32번부터 보면은 32번에서는 2점 0,0과 로그 2의 9, k를 지나는 직선이
로그 4의 3x 더하기 로그 9의 8 y-2는 0의 수직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유연석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3의 k제곱을 구하시오. 자, 한번 해보자. 뭐 하는 거야? 두 직선이 수직이래. 그럼 수직 조건 알고 있어야 되겠네. 안 까먹었지? 자, 수직이려면 뭐 하면 되는 거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하면 되는 거지. 맞아. 자,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이 직선의 기울기 찾은 다음에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1 만들어 버리라고. 맞지? 자, 그래서 일단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 찾자. 그러면은 이 녀석의 기울기는 자, x 증가량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뺄 거야. 로그 2의 9분의 y 증가량 k 하고 나올 거고. 자, 두 번째 것도 기울기 찾기에서 y는 하고 고쳐버릴 겁니다. 이항하니까 로그 9의 8의 y가 로그 다시 마이너스 로그 3의 4x 더하기 2가 나와서 나눠져 버리면은 자, y는 로그 9의 8분의 마이너스에 로그 3의 4x 더하기 로그 9의 8분의 2 모양으로 나오니까 우리는 이것만 필요하네. 그치? 이것만 빨리 찾아도 되고. 자, 어쨌든 요 기울기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게 만들면 되겠네. 자, 그래서 로그 2의 9분의 k 곱하기 마이너스의 로그 9의 8분의 로그 3의 4 계산한 게 마이너스 1이면 되겠대. 그치? 플러스 만들어줘 버리고 이항해버리면 k는 결국 로그 3의 4분의 로그 2의 9 곱하기 로그 9의 8 하고 나오고. 맞아. 자, 헷갈리니까 밑을 거의 다 같게 만들어줄 거야. 됐어? 자, 그럼 로그 3의 2의 제곱이니까 2는 지수에 있는 2는 앞으로 빠져나올 거고, 얘도 3의 제곱이니까 빠져나오고, 자, 얘는 2의 세제곱이니까 빠져나오고 3의 제곱이니까 빠져나올 거야. 2분의 3 로그 3의 2 이런 모양으로 나오겠다. 맞지? 자, 그랬을 때 얘랑 서로 무슨 관계? 역수관계. 그치? 밑과 진수가 자리 바꾸면 역수관계. 그러니까 약분돼서 없어지고. 맞아. 자, 남은 애들만 계산하니까 2분의 3 곱하기 로그 3의 2분의 1이네. 자, 정리해주면은 밑과 진수 자리 바꿔가지고 다시 역수 취할 거야. 2분의 3 곱하기 로그 2의 3하고 돼서 로그 2의 3의 2분의 3제곱하고 되겠다. 맞지? 뭐가? K가. 오케이. 그래서 뭐 잘못된 거 있니? 뭐 잘못 푼 거 있나? 어떤 거? 이항할 때 4의 3인데 3의 4라고 썼구나. 에이 정말 4의 3 4의 3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 여기가 4의 3 되고 여기도 4의 3 될 거야. 자, 그래서 2의 제곱이 앞으로 빠져나왔을 때 분모가 2분의 1의 로그 2의 3 될 거고. 자, 정리해주면 이 부분이 이제 2는 약분돼 버리고 정리하니까 6 곱하기 로그 2의 3분의 1. 2랑 3이랑 자리 바꾸니까 6 로그 3의 2 하고 나와서 로그 3의 2의 6제곱하고 나올 거라고. 맞지? 뭐가? K가. 됐지? 오케이. 자, 그럼 K가 요 녀석이니까 이제 우리는 얘를 지수 표현으로 바꿔줄 수 있겠네. 자, 로그에서 밑이 지수에서 밑으로 들어갈 거야. 결과가 지수로 들어가고 진수에 있는 게 결과로 들어오면 되겠네. 마침 3의 K제곱이 우리가 찾고 싶은 거니까 2의 6제곱이 답이 되는구나 하고 찾아주면 되겠지. 알겠어요?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뭐지? 23번으로 갈게. 23번. 어려운 문제부터 풀었네. 자, 23번으로 가보자.
23번 가보면 로그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올 거고 좀 복잡한 형태도 해결할 줄 알아야 돼. 자, 로그 6의 4 더하기 로그 3의 6 분의 2 하고 나왔어. 자, 밑이 다르니까 밑을 같게 만들어줄 거야. 마침 밑이 6인 로그가 분자 파트에 지금 살아있으니까 얘도 밑이 6인 로그로 바꿔주기 위해서 분모 분자 자리를 바꿀 겁니다. 그럼 로그 6의 4 더하기 2 로그 분모 분자 밑과 진수 자리 바꾸면 역수되고 로그 6의 4 더하기 로그 6의 3의 제곱되네. 자, 진수끼리 곱하니까 로그 6의 4, 9, 36. 자, 얘는 6의 제곱이니까 2 나오는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겠지. 알겠어요? 쭉 장황하게 보였는데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는 사람들은 후딱 하고 넘어가시고 자, 로그까지 한번 계산해 보고 그 다음으로 가보자. 자, 프린트 24번 보면 자, 1이 아닌 두 자연수야. A, B는 자연수. 1은 아니고 로그 2의 A제곱 B 빼기 로그 4의 B가 4 나왔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한번 해보면 자, 밑이 다르니까 우리는 계산이 안 돼. 그래서 뭐 할 거야? 밑을 같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럼 로그 2의 A제곱 B 빼기에 뭐가 돼? 얘는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앞으로 빠져나오고 로그 2의 B가 4하고 나올 거고 자, 2분의 1 귀찮은 사람들은 양변 2 곱해버릴 거야. 곱해버리면 2 로그 2의 A제곱 B 빼기 로그 2의 B가 8 나오고 자, 지수로 들어가니까 로그 2의 A의 4제곱 B의 제곱 빼기 로그 2의 B가 8하고 나오는 거니까 자, 속에 있는 애들끼리 나눠줘야 되겠네. 그래서 로그 2의 B분의 A의 제곱 B제곱 걔가 8 나온다. 그치? B 약분해버리고 지수 표현으로 바꿔버리면 A의 4제곱 B가 뭐가 나올 거야? 2의 8제곱하고 나올 거래. 그죠? 그치? 자, 그럼 어디 보자. 두 자연수 이렇게 곱해가지고 2의 8제곱 나왔으니까 결국 A랑 B는 2의 거듭제곱 모양으로 표현이 될 거고. 맞지? 자, 첫 번째 A의 지수가 더 크니까 A부터 결정하고 시작하자. 첫 번째 A가 2면은 2의 4제곱 B가 2의 8제곱이라서 B가 2의 4제곱 즉 16하고 나올 거고 두 번째 A가 2의 제곱 즉 4면은 2의 제곱의 4제곱이니까 2의 8제곱 B가 2의 8제곱 나와서 B는 1 나오네.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A가 이거보다 더 커지면 B는 훨씬 더 또 작아지겠지? 그럼 자연수 또 안 나올 거야. 맞아? 그래서 되는 경우가 이거밖에 없겠네. 하고 찾아주는 거라고. 알겠어요? 오케이. 또 다른 거는? 다 해결됐어? 좋아. 자, 우리 지수 법칙 살짝 얘기하고 갑시다. 자, 지수 법칙 파트가 어려운 문제가 좀 많이 나와. 이제 어려운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4점짜리로 많이 출제가 되고 지수함수랑 지수법칙이래.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섞인 거는 이제 킬러 문제로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그것까지는 우리 안 다뤄주는데 지수함수 4점짜리 문제 정도까지는 우리가 풀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지수함수 개념부터 살짝 정리하고 가면은 자, 지수함수는 어떻게 생긴 게 지수함수야. y는 a의 x제곱하고 생긴 게 지수함수고. 그치? 자, a의 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 밑은 항상 0보다 커야 되고 밑은 절대로 1이면 안 돼. 그치? 자, 그 상태에서 a의 범위에 따라서 그려주는 모양이 달라지겠네. 자, 첫 번째 a가 1보다 크면은 어떤 지수함수 나와? 증가하는 형태의 지수함수가 나올 거고 두 번째 a가 0부터 1 사이에서는 감소하는 형태의 지수함수가 나온다. 자, 증가하든 감소하든 항상 어디를 지날 거야? 0,1이라는 점을 지난다 라고 생각할 거고 그치? 지수함수에서는 특이하게 뭐가 있어? 점근선이 있네. 점근선이 제일 중요해. 지수함수에서는 그치? 자, 점근선은 뭐가 점근선이 돼?
x축. 좀 더 유식하게 y는 0이 점근선이 될 거라고. 이제 자, 요 지수함수를 평행이동을 시켜보자.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자, 지수함수식은 뭐가 될 거고 y는 a의 x-m 더하기 n 모양으로 나올 거고, 그치? 자, 요 지수함수를 x축 방향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여 봤자 점근선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x축 평행 이동은 점근선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y축 평행 이동은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점근선을 변화시킬 거야. 그치? 그래서 y축 평행 이동한 게 즉 뒤에 더해진 녀석이 점근선을 의미하게 돼. 맞아? 자, 그래서 지수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n이라는 게 점근선, y는 n이 점근선으로 나와서 a가 1보다 크면 뭐 증가하게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해 줄 수 있겠네. 맞지? 자, 그래서 지수함수의 성질 이용해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게 요새 자주 나오고, 맞아? 자, 지수함수 활용으로 들어가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나와? 첫 번째, 최대, 최소 문제. 자, 최대 최소 문제는 총 3가지 유형으로 많이 나올 거고, 첫 번째 어떤 유형이 있어? 자, 그냥 y는 a의 x제곱 해놓고 x의 범위를 준 상태에서 최대 최소 찾아주는 거지. 그치? 그럼 뭐만 하면 된다고. 양 끝점만 대입하면 된다고. 왜? 지수함수는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니까. 맞아? 그치? 그래서 얘는 쉬워. 나오겠어? 안 나와. 왜? 지수함수는 4점짜리로 나올 거니까. 맞지? 자, 두 번째 어떤 모양이 나와? y는 예를 들어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4, 2의 x 플러스 3 이런 형태로 나와가지고 어떤 모양? 치환하는 모양으로 나오겠네. 그치? 자, 그래서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때 항상 어떤 문제든 치환하면은 뭐가 생겨야 돼? 새로운 범위가 생겨야 돼. 그치? 그래서 새로운 범위 나오는 거 절대 까먹으면 안 되고. 자, 세 번째 또 어떤 모양이 있어? y는 a의 2로 하자 쉽게. 2의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이런 형태. 그치? 그럼 얘는 뭐를 치환하는 거야? 이 부분을 치환해서 풀어주는 형태 문제네. x제곱 풀어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을 치환해버리면 2차식을 치환했으니까 x 마이너스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겠네 하고 t의 새로운 범위 찾아줄 줄 알아야 되는 거지. 맞아. 자, 이런 식으로 치환해가지고 푸는 형태의 최대 최소 문제. 하지만 출제는 그렇게 자주 되진 않을 거라고. 맞지? 요새는 지수함수 성질에 많이 치중돼가지고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맞지? 자, 그 다음 또 종종 나오는 거. 종종 나오는 거 뭐가 있어?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 자, 지수 방정식 풀어주는 첫 번째 형태는 뭐야? a의 fx랑 a의 gx 모양으로 밑을 같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해결해주는 문제가 있지. 그치? 자, 밑을 같게 만들어주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줘? 위에 있는 지수끼리 같다라고 해결해주는 형태가 있을 거고. 오케이? 자, 두 번째 또 어떤 모양이 있어? 방금 치환해가지고 최대 최소 찾는 것처럼 치환해가지고 방정식 풀어주는 형태가 있겠지. 맞아. 자, 치환해가지고 방정식 풀어줄 때도 항상 우리는 치환할 때 새로운 범위가 나와 해가지고 이 범위 안에 있는 것만 찾아주면 되는 거고. 알겠지? 자, 지수 부등식 문제는 어떤 모양으로 나옵니까? 지수 부등식은 마찬가지로 a의 fx랑 a의 gx하고 밑을 같게 만들어주는 형태의 부등식이 있어. 자, 그럼 이제 지수끼리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잖아. 맞아? 맞아, 아니야? 졸래졸래 해야지. 아니야. 왜 아니야?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부등호의 방향이 달라지잖아. 그치? 자, 그래서 만약에 밑이 1보다 크면은 부등식의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밑이 1보다 작으면은 부등식의 방향이 반대로 바뀔 거야. 그래서 지수 부등식 풀 때는 되게 조심해줘야 돼. 밑의 크기에 따라서. 맞지?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밑이 만약에 미지수로 나왔어.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야? 케이스를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조심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또 어떤 모양이 있겠어?
이런 모양. 2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x제곱 더하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모양. 그치? 치환해가지고 푸는 모양. 이런 형태가 나올 거라고.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총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최대 최소 문제나 지수 부등식 문제까지 이 활용 파트에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3점짜리로 출제가 돼가지고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는 형태가 출제가 될 건데 요새는 어디 치중이 많이 돼 있어? 이 녀석 성질 가지고 4점짜리로 많이 나옵니다. 그치? 자, 성질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저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거는 조금 쉽지만은 않아. 오케이. 자, 그래서 몇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고 이 부분 4점짜리는 내가 다 풀어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적극적으로 하시고, 알겠지? 질문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 36번 보면은 36번에서는 y는 4의 x제곱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먹었어? y는 4의 x-1 더하기 a하고 생겨먹었고, 자, 이 녀석이 몇 콤마 몇을 지날 거래? 2분의 3 콤마 5를 지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대입해서 갖다 놓고 풀면 되겠네. 자, 대입해버리면 y가 5니까 5는 4에 2분의 3-1 더하기 a가 될 거고, 자, 얘는 4에 빼니까 2분의 1제곱 더하기 a가 됐네. 2의 제곱에 2분의 1이니까 약분해서 2 더하기 a. 그래서 a 찾는 거 쉽네. 그치? 오케이. 이렇게 간단하게 풀고 가시면 되고. 자, 뒤에 있는 문제들이 4점짜리로 만만한 문제들이 아니야. 전부 다. 그치?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고 우리 그 다음으로 가서 지수 방정식이랑 지수 부등식도 한 문제씩 풀고 옆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볼게. 자, 지수 방정식 문제 3의 42번. x-8이 27분의 1에 x제곱하고 나왔어. 자, 기본적인 형태의 지수 방정식이고 우리는 뭐 해줘야 된다고? 밑을 같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27은 3의 세제곱이고 역수돼 있으니까 3의 마이너스 세제곱에 x제곱 해주면 3의 마이너스 3x 되는 거니까 지수끼리 같으면 되겠네 하고 간단히 풀어주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면 지수 부등식 문제로 가자. 지수 부등식 문제 3점짜리로 많이 출제된댔지. 자, 47번 보면은 2의 x-6제곱이 4분의 1의 x제곱 하고 나와 있어.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밑을 같게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4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2의 x-6제곱이 2의 마이너스 2x제곱. 자, 밑이 1보다 크니까 이제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을 거야. 그치? 자, 그래 놓고 나서 x의 범위 찾아주면 되겠다. 됩니까? 자, 그래서 3점짜리는 어렵지 않게 풀리는데 4점짜리가 조금 어렵댔어. 그치? 자, 그래서 정리 필요한 사람들은 정리해 보시고, 자, 37번이랑 38번 풀고 바로 같이 한번 풀어보자. 자, 37번은 우리 작년 수능 문제 하면서 같이 풀어왔던 문제네. 그치? 읽어보면 익숙해. 자, 그래서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가 있어. 점근선이 몇 자리야? 마이너스 2짜리야. 자, 그래서 점근선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찍어놓고, 그치?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자, 1사분면 위에 있는 점 A에 대해서 A에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려서 X축이랑 만난 점을 B라고 하고 Y축이 아니고 점근선이랑 만난 점을 C라고 하겠대. 맞지? 자, 그랬을 때 A, B 길이랑 B, C 길이랑 같다 하고 나왔네. 맞지? 자, 그럼 A점이 이제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A점을 뭐라고 줄 거야? t, a의 t제곱 마이너스 2라고 넣어버리면은 자, B점의 좌표는 t, 0이 될 거고 C점의 좌표는 t,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같다가 돼 있어. 그래서 이 길이가 2니까 이 길이도 당연히 뭘 거야? 2하고 나오겠네. 됐지?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 y좌표인 a의 t제곱 마이너스 2가 2라서 a의 t제곱이 4하고 나오겠구나 하고 찾아줄 수 있겠지? 됐지? 자, 그 다음 뭐야? 어디 갔어? 삼각형 OAC 넓이가 8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버리면
자, 여기가 수직이고 이등분 됐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거고, 그치? 뭐 쓸데없긴 하지만, 자, 밑변의 길이는 4고 높이가 t짜리인 삼각형의 넓이 찾아주면 되겠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 4의 높이 t 계산한 게 8 나왔대. 자, 그래서 t가 4구나. t 대신에 4 대입하니까 a의 4제곱이 4라서 a는 4의 4분의 1제곱, 즉 2의 2분의 1제곱이구나 해가지고 AT 구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4랑 2랑 곱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쑥쑥쑥 풀 줄 알아야 돼. 알겠지? 그래서 3짜리 문제도 여러 번 연습해가지고 한 번 풀어본 문제, 두 번 풀어본 문제들은 이렇게 익숙하게 쭉쭉쭉 풀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생각하면서. 자, 38번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워. 자, 그래도 한번 해볼 거야. 자, 어디 보자. a의 x 플러스 1제곱이라는 그래프, a의 x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4분의 7이라는 그래프 해가지고 그려져 있고, 그치?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인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그래 놓고 나서, 자, q를 지나면서 x축의 평행한 직선이 이 그래프랑 만나는 점을 r이라고 얘기를 했대. 자, 그래가지고 pqr이라는 삼각형을 만들었더니, 자, PR 길이도 5 나오고 QR 길이도 5가 나오게끔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어떻게 풀 거냐? 자, 여기서는 P점, Q점을 방정식 풀어가지고 교점 찾아줄 수 있어? 절대 못 찾아. 지수함수랑 다항함수는 방정식 풀어서 교점 찾는 거 절대 못합니다. 알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오케이?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뭐냐면은 1차 함수 나왔을 때는 기울기 조건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 알겠지? 자, 여기서 기울기가 몇 나왔어? 마이너스 2 나왔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2 나왔다는 얘기가 뭐야? x가 1만큼 가면 y가 2만큼 밑으로 내려갈 거라고. 맞아? 자, 그러니까 P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수선의 발을 H라고 얘기를 하면은 삼각형 PHQ라는 녀석이 자,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높이와 밑변의 길이비가 몇 대 몇일 거라고? 1대 2일 거라고. 그렇지? 1만큼 갈 때 2만큼 밑으로 내려갈 거라서.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를 x라고 하면 여기가 2x 될 거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됐지? 여기까지는. 자, 그럼 여기 길이를 내가 x라고 하고 여기 길이를 2x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라고 쓸 수 있어? 5-x라고 쓸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럼 이제 왼쪽에 있는 요 직각삼각형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해버리자. 삼각형 PRH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할 거야. 5cm 5-x 2x 가지고. 자, 그럼 25가 5-x의 제곱 더하기 2x의 제곱하고 나와서 전개해주면 25 마이너스 몇이요? 10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4x제곱. 25는 없어지고 5x제곱 빼기 10x가 0이 나오는 거니까 5x로 묶어주면은 x 마이너스 2가 0 나오네. x가 2구나. 그치? 오케이. 자, x가 2 나왔어. 자, x가 2 나왔으니까 요 길이가 뭐가 나올 거라고? 4가 나올 거고 여기 길이는 몇 나와? 3하고 나와. 3cm, 4cm, 5cm짜리 직각삼각형 나왔네. 그치?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길이는 이제 2하고 나올 거고. 그치? 자, 이제 어떤 걸 내가 미지수로 두는지에 따라서 문제 난이도가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그치? 나는 여기서 R점의 X좌표를 미지수로 둘 겁니다. 자, 그래서 R점의 X좌표를 T, 마이너스 A에 T 플러스 4 더하기 2분의 3하고 둘 거야. 그치? 오케이. 자, 그럼 Q점의 X좌표는 뭐가 되겠어? R점보다 3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P점의 X좌표는 T 플러스 3이고, 뭐야? 요 그래프 위의 점이야. 그래서 대입하면은 A에 T 플러스 3 더하기 1이니까 4 더하기 1 하고 나올 거고. 그치?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Q점을 찾아볼 거야. Q점은 뭐가 돼? R점보다 X좌표가 5만큼 오른쪽으로 갔어. 그러니까 T 플러스 5,
a의 t 플러스 2 마이너스 4분의 7 하고 나올 거라고. 약간 되시오? 됐지? 오케이, 여기까지 찾아줄 수 있을 거야. 자, 세 점의 좌표를 전부 다 찾아준 다음에 이제 우리 방금 했던 길이 조건 한번 사용해보자. 자, P점이랑 R점의 Y좌표는 몇 차이 나야 된다고? 4 차이 나야 된다고.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P점의 다시 맞네. P점의 Y좌표랑 R점의 Y좌표를 뺀 게 4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그럼 P점의 Y좌표 찾아보면 이 녀석이 Y좌표야. 그래서 A의 T 플러스 4 더하기 1에서 R점의 Y좌표를 뺄 거야. 마이너스 A의 T 플러스 4 더하기 2분의 3을 뺀 게 4하고 나와야 돼. 전개해서 정리해주니까 얘랑 얘랑 똑같이 생겼네. 그래서 2의 A의 T 플러스 4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4하고 나와서 자 2의 A의 T 플러스 4제곱이 뭐가 나와? 2분의 9하고 나와서 A의 T 플러스 4제곱이 4분의 9하고 나오겠구나. 하고 나오겠지? 오케이. 자, 하나 찾았고. 자, 두 번째 또 뭐 할 거냐면은 자, R점의 Y좌표랑 Q점의 Y좌표는 같네. 그치? 자, 그래서 요 녀석의 Y좌표랑 요 녀석의 Y좌표랑 같아졌어. 그래서 두 번째 R의 Y좌표랑 Q의 Y좌표가 같아. 그래서 R점의 Y좌표는 요 녀석이 나왔고 마이너스 A의 T 플러스 4 더하기 2분의 3이랑 Q점의 Y좌표 A의 T 플러스 2 빼기 4분의 7이랑 같아져야 돼. 자, 그런데 요 녀석 내가 구해놨잖아. 4분의 9라고. 맞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9 더하기 2분의 3이 A의 T 플러스 2 빼기 4분의 7하고 나올 거고. 자, 넘겨주니까 A의 T 플러스 2가 통분해버려. 4분의 마이너스 9 더하기 6 더하기 7 하고 나와서 4분의 몇이요? 4 해서 1 나오네. 그치? 자, 그래서 T가 몇 나와? 마이너스 2 나와야 되겠다. 그치? A의 0제곱이 1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T가 마이너스 2 하고 나왔어. 자, T 대신에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A의 제곱이 4분의 9 나왔네. 그래서 A는 2분의 3 나오는구나. 하고. 됐슈? 됐어? 오케이. 자, 이제 문제에서는 또 뭘 구해야 돼? K 구해야 돼. K. 자, 그럼 K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P점의 좌표를 여기다 대입해서 K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P점의 좌표를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찾아볼 거야. 그래서 P점의 좌표는 T가 마이너스였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은 1, 자, A의 T 플러스 4제곱은 4분의 9랬으니까 대입하면은 4분의 13 나와서 자, 그 녀석이 어디 위의 점이야?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K 위의 점이야. 자, 그래서 대입하면 4분의 13이 마이너스 2 더하기 K에서 K는 4분의 8, 21 모양으로 나오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는 문제입니다. 쉽지 않아. 그치? 쉽지 않아. 자, 그래서 정리해 보시고 자꾸 들여다 봐야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그치? 정리해 보시고 마무리할 겁니다. 나머지 문제는 로그 전까지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까지는 숙제야.